오늘 캐나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발했습니다. G7 이 자체의 의미는 서방 선진 7개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런 모임이죠. 한때 러시아도 참가시켜줬다가 러시아가 반동으로 가니까 뺐지요. 그래서 이 G7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미국의 서방 우방들이 모여서 이해관계를 갖다가 따지는 회의다. 근데 이 회의에 이제 옵저버 국가로 초청받은 나라가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5 해가지고 한 12개 나라가 논의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대한 대응, 또 중국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지금 불균형 및 긴장 상황, 그리고 에너지 기술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자, 한국은 그간에 6개월 동안의 정부 마비로 사실상 지금 대외 외교가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대외 외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열흘 있다가는 나토 회의에 가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은 국위 위주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척지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동맹 강화하며 중국 문제도 의식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문제를 중간에서 조정해서 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갖다가 지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당연히요, 한국에 대해서는 대중 압박 동참을 요구받겠죠. 또 가게 되면 전체 회의 외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참가한 7개 주요 국가와 또 업저버 국가 이들 간의 쌍방이 이렇게 짧은 회담을 갖다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회담이 더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 측 입장에서는 한미 한일 회담을 갖다가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본의 이시바는 한국의 정권이 지금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복원시켜 보려고 한미일 3자 회담을 짧게라도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아마 풀 어사이드 정식 회담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짧게 그냥 회담하는 그런 비공식 미팅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주장하는 3자 회동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짧게요.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관세 문제에서 협상이 우호적으로 잘 되고 있는 나라 10개를 갖다가 분류해서 이 나라에는 60일 2달 연기를 해주고, 자, 한국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처음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있을 때는 우호적으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한국이 별로 통상 관세 회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7월 8일까지 끝내라 미국의 입장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이재명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이재명이 어떻게 트럼프한테 자신의 인상을 규정짓는가. 그래서 이재명의 입에 달린 문제라는 이야기가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은 캐시카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일본이 지금 미국에 자랑하던 US 스틸, 미국의 포철 같은 회사를 일본 제철에서 141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9조 정도를 투입해서 US 스틸을 완전히 자회사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승낙을 안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인수를 중단하라 해서 정치 쟁점화가 돼 있었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일본에 이걸 하라고 허가를 주말 사이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이 주장해온 일본 제철의 미국 자회사로서 US 스틸 문제가 매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때 인수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트럼프도 초기에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 행정 명령을 내어가지고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US 스틸 인수를 허락을 했어요. 이것은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일본이 미국에 지금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US 스틸을 갖다가 일본이 2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갖다가 전부 개조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걸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US 스틸 인수에서 보듯이 지금 트럼프는 자신의 직관에 따른 호감도에 따라서 상대에게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거절했던 부분을 자기가 허용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매우 직관적이라서 15초 이상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처음에 봤을 때 인상에 따라서 상대를 대한다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트럼프가 한국을 캐시카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아들 장남이요. 지난번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지금 미국에 불렀고 또 지난번에는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 10개가 넘는 재벌들을 만났지요. 거기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냈고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한국이 돈이 많은 나라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트럼프가 한국을 대하는 잘못된 그런 시각을 줬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오히려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건 처신을 좀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백악관에서 최근에 NSC 인력을 축소한 것은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기획 같은 것을 NSC에 해서 400여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120명 정도로 줄인다는데 그것보다 더 줄인대요. 그래서 왜 이게 NSC 기획 조정 기능이 필요가 없는가 하면 트럼프가 직접 다 생각해서 지시하는데 굳이 백악관의 NSC가 실행 조직 외로는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 정책도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서 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 정책을 구체적으로 따듬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지금 정책 차관인 콜비라고 해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요. 한 너댓 가지를 겸하고 있어가지고 루비오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콜비가 지금 한 3가지를 다듬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당선 이후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금 대응 구성안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국의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바뀐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과거의 DJ 노무현 문재인 때처럼 한국의 좌우 정권이 교대로 집권하는데 그중에 매우 강한 좌파 성향을 가지고 다소 친북 친중적인 성격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시작전권을 재빨리 한국에 넘기자. 두 번째는 핵 억제 부분, 뉴클리어 디터런스 부분에 관련해서 미국은 본토만 북한의 핵으로부터 방어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북한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시바 정권이 한국 때문에 우리도 벼락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 체제가 사라지고 미국이 북한과 건축하고 결국은 이 핵 문제에서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손 떼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는 한국이 빠른 시기에 핵 독자 개발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방위비 정감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다. 이것이 내주에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만약에 한국 정부가 친중적인 성격을 조금이라도 띈다면 우리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그래서 미국의 동북아 정세의 기본 개요는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남침 등을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은 북한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 방어용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중국을 방어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스트라이커 여단 4,500명을 어디로 옮기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보고 있어요. 아마 이승락 안보실장에 대한 좌파 측, 특히 6인의 적의 공격이 심한데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서요. 그럼에도 잘리지 않고 버티는 것은 지금 미국이 위승락도 없다고 하면 아마 한국의 좌파 안보 라인에 대해서 비토를 놓을까봐 그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 대해서 이중처신을 하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이 중국에 약속해준 산불 문제, 한미일 삼각 동맹에 들어가지 않겠다,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나온다면 아마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결별로 갈 거고 양당 간의 끝장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이재명의 G7의 이번 참여는요, 이재명에 대한 트럼프의 첫인상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친중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요, 미국 입장에서는 친북 성향을 가진 것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모든 자료로는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이 나온 것처럼 시진핑이 경제, 군사, 안보 모든 측면에서 통치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진중 포위망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별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 가서는 미국 비 맞춰주고 또 중국 가서는 중국 비를 맞춰주면서 실용 애교를 하겠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사고 안 치기를 바랄 뿐입니다.